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5월 주도주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입니다. 5월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1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월 주도주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입니다. 이번 5월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방한 이슈인데,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다음 주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수장인 살레빈 나세르 알자세르 장관이 5월 8일에서 5월 9일 방한을 계획하고 있고요. 22년 11월 한국 정부가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을 꾸려서 사우디를 찾은 지 6개월 만에 답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빈살만 왕세자는 왔다 갔지만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는 이제 충분히 기대감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사우디 방한을 계기로 국토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로드쇼에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미래 모빌리티 도로 분야 MOU 체결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조금 잠재워져 있던 사우디 관련, 중동 관련 수주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자세르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1784 사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안으로서 관심 있는 기업들 또는 수주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과 MOU를 맺고 갈 가능성, 또는 수주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뿐이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3분기에 이 네옴시티 설명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죠. 추경호 이번에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 설명회 3분기 한국에서 개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가 올해 3분기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최초고요. 정부는 2027년 연 500억 불 수주 세계 4대 해외 건설 강국 진입을 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옴시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글로벌적으로 탑으로 올라가 보자라는 지금 꿈을 그리고 있는 거죠. 중동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스마트 시티, 메트로, 플랜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총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시회와 투자 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상 방한하는 걸 떠나서 이번 5월을 넘어서 충분히 이제 7월, 8월, 9월 여름에는 설명회까지도 개최를 하는구나. 그만큼 한국을 좀 주요 나라로, 어떻게 보면은 협력 중에서도 가장 주요 협력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한국이랑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옴시티를 하려면 한국이랑 뭐 물론 기술력을 가져올 이 나라랑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해할 만한 나라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주변 중동 국가입니다. 주변 중동 국가 중에서도 사우디를 좀 안 이꼽게 보는 나라들이 있다면 그 나라한테 일단은 친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관심이 없고
그 나라가 사실상 눈에 좀 거슬려도 친하게 다가가야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성에 따른 이 공사에 대한 기한이 늘어난다라든가 또는 이 공급을 못 받는다라든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우디의 시리아 방문입니다. 사우디 외교 12년 만에 시리아를 방문을 하고요. 아라사드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파이살 빈 파르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우디 외교수장의 시리아 방문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고요. 사실상 그 당시에 좀 이 내전이 강경하게 너무 이 반항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전까지 발발했지만 또 그 당시에 시리아 정부 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컸었는데 그 이후 거의 12년 만에 시리아와 만나는 상황이고 앞서 파이잘 메크다드 시리아 외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 양국의 외교 관계 복원과 항공편 재개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연맹에서도 퇴출된 시리아와 관계 회복을 하고 중동 평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게 뭐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진짜 네옴시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네옴시티 기술력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옴시티가 지어지는 동안에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 주변에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관계가 안 좋았던, 사이가 안 좋았던, 이란이랑도 최근에 동맹관계,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리아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에서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라들을 방문을 해서 협력과 어떻게 보면 지금 평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다? 그게 다 네옴시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극성, 실제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초대형 건설에 대한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라는 적극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하반기에 대한 이 건설 붐에 대한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부진한 해외 건설 수주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로 반등 노린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연간 목표 달성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사우디 네옴 옥사군 항만공사 등 네옴과 관련해서 8개 프로젝트에 추가 입찰을 진행을 했고요. 상반기 내 요르단 정유 플랜트 등 수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상 기대가 좀 큰 이유가 뭐냐면 하반기 수주 강자, 그러니까 하반기에 충분히 수주를 좀 많이 따올 수 있을 만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이미 1분기부터 23억 3,371만 달러, 13억 927만 달러로 전년보다 최소 6배 높은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배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10배가 될지 10 몇 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반기에는 최소 40조에서 많게는 몇백 조 단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크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실상 이 수주로는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뭔가 이 수주 관련해서 좀 직접적인 언급이라든가 또는 이 소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개최가 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개최가 됩니다. 사우디 시티스케이프가 개최가 되고요. 건설업계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될 시티스케이프 전시회는 건설, 건축, 프롭테크, 어, 부동산 시행 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입니다. 이게 어디? 사우디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뭐가 끼워 맞춘 것처럼 계획이 지금 5월부터 시작해서 딱딱딱 진행된 느낌이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참가하는 국가 중 특히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오일 중심 경제 시대 이후를 대비하고 지속적인 경제 다각화를 위해 건설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네옴시티 및 추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재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까 9월 달에 또 하반기 최대 규모 프로젝트 기대감이 있다고 했는데 9월에 또 시티스케이프라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부동산 시행 개발, 건축, 건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럼 충분히 지금부터 우리는 이 네옴시티를 시작으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근데요. 네옴시티 말고 중동에 뭐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은 바로 사우디의 미래 도시입니다. 한 변에 400m 초대형 정육면체 사우디의 미래 도시입니다. 길이만 170km에 달하는 초대형 직선형 신도시 네옴시티에 이어서 다른 미래 도시 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00m에 달하는 초대형 정육면체 건축물로 내부엔 거주지가 있으며 벽에는 가상현실 영상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는 살고 밖에서는 화면 뭔가 이 영상이 계속 송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뉴 무카브라고 공개를 했으며 이게 얼마나 크냐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내부에는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규모죠. 그래서 2030년 사우디 정부가 계획한 수도 투자만 약 1000조 원이 넘어가더라. 이 1000조 원 수준이면은 사실상 여기 10%만 먹어도 100조, 뭐 1%만 먹어도 10조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 무카브가 어떻게 생겼냐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뉴 무카브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수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 정육면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겉면에서는 계속 이 가상현실 영상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이 내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주거 형태가 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위에서 딱 자르면 방금 전에 얘기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네, 2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큼지막한 이 정육면체 건물이 뉴 무카브다. 그래서 네옴시티급으로 거의 뭐 300조, 400조 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상 지금 사우디가 뭐 얘기만 안 했지 이거 말고도 사우디 뭐 항공이라든가 지금 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네옴시티 플러스 뉴 무카브 뭐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수주할 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실상 잠시 동안 네옴시티에 관심이 꺼졌지만 이제 방한을 함으로써 네옴시티 내 사우디 투자 관련한 기대감이 다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3분기에는 투자 설명회 이거를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진행을 하고요. 9월에는 시티스케이프 세계 최대 전시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 6월, 7월, 8월 이 3분기까지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막연한 수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가 좀 있는 기업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면은 바로 네이버라는 거죠. 네이버 사우디 협력입니다. 이미 네이버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옴시티 사우디와 손을 잡았습니다. AI 로봇 기술을 입히고요. 네이버는 AI 로봇 기술이 세계 최대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적용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DX의 다각적 협력을 이미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도시 단위의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팀 네이버의 AI 로봇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선행 기술에 대한 투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실제 네이버는 이 분당에서 1784라는 이 사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1784에서는 거기 안에 로봇들이 돌아다니고요. 근데 이 로봇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G 특화망을 설치를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끊기거나 그럴 일이 없다. 거기에 더불어서 거기에 로봇포트라는 또 로봇을 위한 로봇만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로봇이 사람과 상호 협력하고 그리고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로봇과 사람이 협력을 했을 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이 스마트 건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우디에서 한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부 장관이었나요? 보고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격을 한 거죠. 아 진짜 이게 우리 사우디의 미래다. 더 라인을 만들었을 때 이 네이버의 건물처럼 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 네이버가 사우디와 협력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 협력했을 때 가장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이 바로 현대무벡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네이버 신사옥과 관련된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네이버 신사옥과 연관이 돼 있냐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네이버 신사옥 1784에는 신개념 로봇 층간 이송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이 엘리베이터 사람이 타는 걸 같이 타는 게 아니라 로봇만 타고 다니는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로봇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봇포트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현대무벡스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우디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리는 뭐냐? 결국엔 현대무벡스도 이 사우디와 같이 협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로봇포트는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시스템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MOU 체결 기대감이 같이 좀 수혜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 물류 관련된 또는 이런 이 네옴시티 관련된 수혜를 입으면서도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관련된 수혜가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인 수혜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대무벡스는 최근에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이 수주를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몇백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을 활용한 2차 전지에도 접목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혜를 얻으면서 동시에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수주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2차 전지 수혜에 네옴시티까지 함께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현대무벡스랑 관계가 있냐? 또는 네옴시티랑 관계가 있냐? 다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무벡스, 인리 원팀 코리아 수주전에 참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스마트 시티 분야로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반기 초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를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수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플러스 알파로 사우디 네옴시티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네옴시티는 왜요? 네이버 신사옥 아까 1784 엘리베이터 로봇 연동 및 오픈 API 제공을 한 기업이 어디냐? 그게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무벡스, 현대 엘리베이터 모두 네이버 신사옥, 사우디 네옴시티 수혜를 입으면서 수도 이전 프로젝트 인리 수혜도 같이 보는 기업이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차트를 좀 보시면 현대 무벡스입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한 횡보를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최근에 21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선을 깼을 때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추세 상승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천천히 흐름을 지켜보자. 많은 사람들이 꼭 여기서 바로 급등하길 바라는데 그렇기보다는 앞으로 네옴시티 이슈가 많으니까 천천히 주가 상승이나 반등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중동 관련된 수주 기대감, 초대형 프로젝트 기대감 많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현대무백스 엘리베이터 제외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폐배터리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그러니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100%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셔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는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그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쭉 밑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무료로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2일, 28일, 27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다 무료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이 뉴스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도시가스 관련주가 올랐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